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HLB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급을 안 볼 수가 없죠. 오늘 상황에서 개인들이 좀 매도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떠한 매도를 한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손절에 대한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어제나 뭐 이제 뭐 이틀 전이나 금요일이겠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매수한 것을 익절을 해서 단타로 이제 매도를 한 것인지. 근데 사실 보면 이 전체적인 개인의 물량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는 있지만 분명히 또 개인들이 매수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매수를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그렇지만 지금 따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 이렇게 올라갈 때 분명히 여기에서 매수를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확실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HLB에 대해서 이제 개인들한테 특히 음,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캔들이 완성된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아주 이러한 부분 아니면 살짝 위쪽이라도 이렇게 매수가 돼서 수익을 보는 구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꼬리가 달고 빠지니까 그리고 주가 계속 빠지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매수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도 어제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보면 상승 6%,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보다 상당히 강한 모습이 보였고 꼬리가 길지 않았던 모습도 분명히 개인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세 상승, 자 이러한 거죠.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뭐 10%에서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제 생각에는 개인의 물량이 없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 정도의 상승, 자 지금 여기가 10만 원 뭐 중후반, 뭐 10만 원, 20만 원대가 아니라 지금 8만 원대 아닙니까? 8만 원대에서 6% 상승시키는 것은 개인의 물량이 없어도 충분히 올릴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래량에 비해서도 많이 올라간 것을 보면 아무래도 좀 밑에 바닥권에서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적당한 매수 물량으로도 충분히 이런 게 좀 아쉽다라는 거죠. 매수는 안 하더라도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그냥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역시 개인들은 좀 반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물론 저는 이 전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현금화를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지금 뭐 이런 데는 현금화가 안 되고 있지만 이런 데서 현금한다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 현금화는 안 하고 왜 여기서 더 올라갈까봐 그러니까 올라갈 듯 하니까 홀딩을 하다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매수가 돼서 수익을 보고 나온 물량이면 매도 물량이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다. 이게 빠질 것 같은 이 분위기에서 자 오늘 이 상승은 마지막 매도의 기회다. 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했다. 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못, 그러니까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뭐 어떤 판단 미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서는 오히려 쫓아가는 매매 그리고 홀딩을 잘 돼요. 그런데 이런 데서는 홀딩이 안 되고 매수도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 HLB가 그러니까 HLB 종목 그리고 주주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종목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게 지금 개인의 매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을 하고 단순히 다 뭐 손실이다 다 이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제 보이는 그 내용만 갖고만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때도 개인의 수급이 상당히 많았는데
저한테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여기에서도 매수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매수 손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반대로 매도 매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가 되고 있다. 지금 그게 바로 외인과 기관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 외인이래네요. 주봉상의 이 이동평균선 기술적으로만 보면 반등이 나오는 거다. 과연 여기에서 개인들이 쫓아갈 거냐? 쫓아가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이런 기술적인 분석. 자, HLB는 기술적 분석을 하면 상당히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꼭 이럴 때는 또 기술적 분석을 좀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세요. 저처럼 아주 단순하고 좀 무식하게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재료나 호재를 보고 중장기로 그냥 쭉 가실 것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거.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 아 역시 호재 터졌다, 기사 터졌다, 급등이다. 근데 이게 또 아니다. 이렇게 보면 또 여기에서 주봉상이라든지 뭐 차트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기술적 반등 이런 거면 또 기술적 부분이 맞나? 그럼 또 여기에서 또 손절을 친다든지 그러니까 좀 이러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서 호재면 호재.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게 아니라 재료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그것만 꼭 들고 생각만 하시고 그냥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혼동이 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 분석을 기술적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 나와도 그 중간도 아니라 그 상승 수익률을 조금밖에 수익을 못 챙기고 나오는 저 같은 그런 매매를 안 하셨으면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나오면서 어떻게 밑에서 아예 잡으면 아까 말씀 내용 드린 게 이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딱 기술적 반등인지 상승인지 상승 전환인지 뭐 그것은 지나봐야 알겠지만 아예 딱 이렇게 저점에서 잡고 매수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도 보면 이런 데도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반대로 여기에서 이 주봉상의 저점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적이냐 재료냐 이거 구분을 하라는 게 지금 이런 거거든요. 꼭 구분하셔야 되는 게. 그 이런 데는 또 여기서 보니까 맞는 것 같다. 기술적인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반등이 나오면 또 우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기술적으로 또 이러한 부분 이평선을 지키고 올라가는 이 모습에서 따라가서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 전에 들고 계시는 분들이 그냥 올라가면 그냥 들고 계시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서 또 따라가서 매수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하시면 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꼭 올라가는 거 보고 확인해서 올라간 다음에 매수를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반등 이 6%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엄청 빠진 상태에서 이거는 아무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6% 상승한 걸 가지고 물타기를 할 걸. 평단이 좀 낮아질 텐데 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지금은 물타기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20%에서 상한가의 안착이 나오는 그런 상승이 나와야지만이 평단이 조금 낮아지는 겁니다. 이런 상승 가지고선 아쉬워할 게 없다. 왜? 이런 상승을 또 아쉬워하면 물론 상승이 이어서 쭉 나와주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서 또 이렇게 올라온 거 여기에서 잡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잡아도 늦지 않는다 라고 해서 또 추가로 올라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또 매수를 한다. 그럼 여기 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매수를 정확하게 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매수를 아예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5일선에 대한 부분을 또 저항이 생기죠. 이것도 아마 개인들이 여태까지
기술적 분석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도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아 이거 기술적 분석 무시 못하겠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예를 들어서 재료야. 주식은 재료라는 걸 알고 나는 HLB를 샀어. 얼마? 뭐 20만 원이라든지 뭐 18만 원이라든지 고점에 샀어요. 재료면 무조건 가거든. 재료만 있으면 가. 이걸 알고 그냥 사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를 빠지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 재료도 재료이지만 아 기술적인 부분도 무시를 못하겠구나라는 혹시라도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분 10명 중에 제가 봤을 때 3명 이상은 뭐 30% 이상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 HLB를 수개월 동안 매일 지금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지금 모든 분들이 재료를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그냥 어떤 얘기가 나오던 무슨 뭐 저는 제 주관 그냥 개인적인 아주 그냥 그 강한 생각을 갖고 차트라든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또한 단순히 이게 아니라 HLB에 대한 재료나 호재를 저는 분석을 안 하지만 HLB의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 기업적인 내용, 그 내용만 봐도 이러한 차트의 어느 정도 흐름은 예상이 돼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차트가 이것만이다. 뭐 거래량이 이게 아니에요. 이 HLB는 왜 이 모습이 나오는 게 맞는지 이것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지금 현재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제가 주봉에서도 이제 강조를 해드렸지만 여기에서 자 단기적인 부분으로 보면 상승이 맞지만 자 아까 5일선에 대한 저항 거기에서 이제 개인들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죠. 개인들은 아마 여기에서 정확하게 팔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5일선 5일선 여기 보면은 뭐 120선 120 라인 뭐 이런 부분 여기 또 60선 보니까 이거 기술적 분석 무시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 돌파하니까 상승 나오고 뭐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기술적인 분석이 분명히 있긴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없고 100%라는 게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는 위험합니다만 90%라든지 80%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100%라는 것은 그러니까 위험한 것을 아예 전혀 생각 안 하고 매매하기 때문에 100%라는 건 위험하지만 80이라든지 90%의 확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태까지의 이 단기 이평선이 5일선에 대한 부분을 자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이런 데서는 어떻게 매도가 나오는 개인들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데서 그냥 이거는 이평선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에서 매도를 정확하게 쳤다라고 해서 내일부터 하락이 나온다. 저항받고선 계속 빠지면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도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행이다. 역시 난 기술적 분석을 빠른 시간 안에 잘 배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서 또 돌파가 나와서 이것처럼 급등이 나오면 또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무슨 기술적이냐. 역시 호재다. 아니면 재료다. 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뭐였죠? 아까 그럼 여기 올라가면 또 여기 매수를 해요. 그리고 또 빠지면 역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이런 상승이 나오고 이런 데서 매수를 해서 추가 상승이 나와서 분할 매수를 잘해서 평단을 잘 맞추고 그다음에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 확인을 무조건 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 높은 데서만 사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말씀을 지금 수개월째 말씀드린 게 뭐죠? 빠질 때 음봉에서 사라 차라리 확인해서 사지 말고 차라리 밑에서 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죠.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여기에서 보면 사실 이런 음봉에서 산다는 건 또 말이 안 되죠. 이건 억지이지만
이렇게 빠지고 나서 바닥에 이제 음봉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고점, 단기 고점 음봉에서 샀다라고 하더라도, 자, 예를 들면 이런 데서 샀어요. 이런 데서 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서 높은, 말도 안 되는 높은, 이거는 고점에서 음봉이라는 건 뭐 빠진다는 얘기잖아.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술적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저점, 그러니까 음봉 밑에서 살 때가 여기에요. 그런데 양봉, 지금 개인들이 가장 확인을 하고 사는 어디? 올라가는 이 자리에, 이런 데보다 낫다라는 거죠. 자, 이게 확인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거는 90% 빠질 거를 알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사도 안 되지만, 샀다 하더라도 많은 개인들이 어디 확인을, 올라갈 때 확인을 하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면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지 마시고 아예 밑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개인의 매도세와 이제 이런 모습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게 뭐 100% 맞는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수급과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내일 올라와서 이 라인 때는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서도 이미 확인되셨죠. 개파라기 위해 저항받고 뚫고 올라가서 안착하고 나오니까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밀리고 저항, 이 자리는 반드시 올라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보여진 것처럼 5일선은 안착은 해야 된다. 외인과 기관이 들어왔고 연기금, 금융투자 쪽이 들어왔지만 금융투자 쪽에서는 단타를 치는 애들이고, 연기금도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 연기금조차도 HLB를 가지고서는 단타를 치고 있더라. 수급에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단타 뭐 저한테 얘기를 하시잖아요. 기관이다라고 하는 금융투자, 엄청난 돈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금융투자를 보세요. 자, 볼까요? 이걸 또 직접 보여드려야지 자 확인이 되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관 금융투자에서 왕창 들어왔습니다. 얘네. 근데 얘네가 들어오면 계속 들어오나요? 들어오고 매도, 들어오고 매도, 들어오고 매도. 금융투자는 단타의 신입니다. 얘네는. 근데 단순히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차트 분석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운영하는 얘네들도 단타를 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분석을 그냥 단타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자, 연기금 보십시오. 연기금. 단타 분석도 단타 분석, 그리고 매매도 단타.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단타라는 게 뭐냐면 무조건 단타를 쳐서 몇 프로 먹게, 그게 아니라 몇 프로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단타를 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중장기를 가지고서 매매한다라고 해서 과연 HLB 가지고서 엄청난 수익을 얼마나 보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얘네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짧게 보겠습니다. 짧게. 자, 여기서 보시면 자, 1월 말부터만 보면 연기금 계속 모아가나요? 아니면 또 계속 매도만 하나요? 이 물량을 보시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물량으로 보세요. 자, 매수 매도 매도하고 나서 어떻게 나머지 이 밑에서 매수한 것을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밑에서 10만 원대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여기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이게 올라가면 매도를 하겠죠. 연기금이라는 게 뭐 여러 은행처럼 뭐 서울 어디 지점 분산이 되어 있는 그 지점처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기금은 연기금이잖아요. 그냥 저는 이걸 봤을 때 그냥 얘네도 그냥 단타다. 그냥 아주 단순 무식하게 그냥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얘네도 그냥 단타 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개인 그러니까 소액만 갖고서 매매하는 사람들만 단타를 하는 게 아니다.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모습 보면서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